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무료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대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각각 장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2023년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저는 어떤 투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셔서 조금 배워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가고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수는 역시나 여전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떨어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자꾸 올라오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자꾸 추워지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오면은 어때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겠죠. 근데 오늘 조금 춥다고 해가지고 아니 따뜻해진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추워지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과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아니 문현진 멘토는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올라오냐? 내려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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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오냐라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 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조금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가는 건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 당연한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권 안에서는 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옆으로만 가지도 않고요. 밑으로만 쭉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파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파동의 전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거죠. 상승의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하락의 파동으로 나올 것인가 또는 옆으로 이렇게 가는 파동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 옆으로 가는 파동에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실망이 크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때 지금은 주가가 아직까지 하방으로 한 번은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도 계획을 좀 수정을 하고 차트 보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연준에서 그걸 충족시켜 준다면은 상승의 기운으로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로 본다면 연준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된다면은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연준은 그거를 기대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느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스탠스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충격,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흐름, 야 기대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주네 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는 25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단계인 거고요. 떨어지게 될 때는 역시 2350포인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요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 뭐 즐거운 부분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수가 올라와 여러분들 계좌가 복구되려면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는 답도 없죠. 한 2800이나 3000까지 올라가야지 계좌가 복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의 요동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요 지수가 안 좋을 거라고 하지만 왜 올라갑니까? 좋을 거라고 하는데 왜 떨어집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안에 2200에서 2500포인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흐름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날이 따뜻해질 거라고 했는데 왜 추워집니까? 밤이 깊었을 때 그렇잖아요. 밤이 깊어지면은 날이 추워질 거야 라고 했는데 해가 떴을 땐 또 따뜻해요. 그런 느낌. 약간 하루에도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따뜻해졌다가도 추워졌다 해 떴다가 뭐 해졌다가 이런 거에서도 움직이듯이 진짜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운 이 기초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좀 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스러운 파동의 이론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치듯이 주가를 출렁출렁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출렁출렁거림 안에서의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라는 거 여전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2500포인트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이제는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연준의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태도가 좀 불분명하다면 지수는 여전히 조금 불안불안한 상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더군다나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볼품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3개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33개가 있는데요. 정책 테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품절주들이 너무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 거에 비해서 너무 쓸모없는 기업들, 쓸데없는 기업들이 너무 올라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N자 반등이라던가 시세를 조금 더 내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점들 그거 말고는 사실 포인트 잡을 만한 종목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한국주광과 같은 이런 기업들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약간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상급등 현상이 있었던 기업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더군다나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주를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죠.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장기로 가져갔을 때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 은행을 부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올라왔을 때 따라붙을 이유는 없고요.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여전히 좋든 안 좋든 간에 주가는 파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온 안랩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안랩은 다들 알다시피 안철수 관련주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후보가 당대표 양자 대결에서 우세하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치인들의 이제 뭐 지금 구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힘 대표 자리를 두고 왔다 갔다 이재명 가지고도 왔다 갔다 뭐 대통령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님을 가지고도 왔다 갔다 뭐 정말 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테마들이 요즘에 좀 기승을 부립니다. 근데 이런 테마들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샀던 분들은 물려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땡큐 하고 나올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서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는 괜찮지만 좀 중장기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랩과 같은 이런 기업들 정치 테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뭐 11만원대 이상까지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C랩입니다. C랩 같은 경우도 품절주예요. 뭐 AI라던가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 GPT가 지금은 열풍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든 챗봇 때문에 그런 데이터 관련주라던가 챗봇 이런 것들 데이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C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함께 일을 한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파트너사로 지정을 한 만큼 아무래도 C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사실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지만 품절주라서 올라왔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테마와 품절주가 함께 뭐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절주는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되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역시 탈출하는 루트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품절주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이대주주가 SK
텔레콤이죠. 그래서 이 대주주가 조금 빵빵한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업도 챗봇이라던가 데이터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그렇게 뉴스가 만들어지고 주식수가 56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품절주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랩과 코난 테크놀로지는 같은 계열로 급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절주들이 요즘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은요, 제가 뭐 늘 말하지만 역발상 투자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역발상 투자 보신 분들 다 알걸요. 품절주가 기승부립니다. 품절주가 기승부립니다. 품절주가 기승부립니다. 품절주가 기승부립니다. 품절주가 기승부립니다 라고 할 때마다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갔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품절주 기승, 품절주 기승, 품절주 기승, 품절주 기승, 계속 품절주들이 기승 부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뒤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했다가 괜히 내 계좌만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올 때 그 시장 구성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무조건 결제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인 행사를 하는데 그 품목, 할인해주는 품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할인해주는 품목을 보니까 돼지 코딱지 이런 걸 할인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돼지 코딱지를 어디에 쓸 겁니까? 삼겹살을 할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박쥐 발톱 이런 걸 할인해준다 하면 내가 그걸 도대체 사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일단 구성품을 보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구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구성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이유도 없고 아쉬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전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향성, 오늘 이후로도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뚫을지,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박스권이니까요. 그러면 이 떨어질 때 이슈는 도대체 무엇인지, 떨어질 때 이슈가 조금 잔인하다면, 무섭다면은 밑으로 저점을 깰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를 보고 매수를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상승에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봉 매수, 양봉 매매를, 양봉 매도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내려간 것을 보고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그때 매수에 임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명절이었지만 시장은 명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가 갈 길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